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보조지표를 말하다와 조건 검색식을 말하다. 오늘 좀 살펴볼 이제 보조지표는 이격도입니다. 자, 이격도를 활용한 매매와 그리고 이격도에 관련된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서 매매에 활용하는 그런 이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요건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요건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격도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와 조건 검색식을 이제 만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검색식을 보시면 이제 지난 시간 거를 한번 이제 되짚어 보면 우리가 이동평균선에 5일선, 21선, 골든 크로스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평에 수렴과 확산인데 이 편이 이제 5일선과 21선이 이제 수렴을 받는데 수렴을 받고 나서 이 주가 상승의 출발은 5일선과 21선의 골든 크루스로부터 주가의 상승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뭐였냐면 조건에서 이제 새로 만들기 해야겠죠. 새로 만들기 하는데 여기서 이제 대상 변경이 있죠. 대상 변경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업종이나 포트폴리오가 아닌 이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을 체크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 테마를 보시면 인, 인포스탁 테마가 있어요. 이걸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 이건 뭐냐면 이 거래소나 코스닥 이게 아닌 추천 같은 경우는 각 섹터별의 테마를 다 이게 정리가 돼 있어요. 지금 키움에서 제공하는 이 섹터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는 테마로 집중할 수가 있어요. 뭐, 거래소나, 뭐, 코스닥, 뭐, 이런 게 아니라, 테마로 집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카테고리를 보시면, 뉴스가 있습니다. 뉴스가 있으면 이게 이제, 이 종목에 뉴스 값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뉴스 값이. 그러면 검색할 때 이제 이 종목이 검색되는데, 이 뉴스 값도 적용이 돼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주도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변경에서 인포스탁 테마와 뉴스를 선택하라. 이런 이제 핵심 포인트를 설명드렸고, 관리 종목, 투자 공고, 우선주, 거래 정지, 증백은 전 뺍니다. 담보대출 뭐 체크해도 안 되고, 투자의주의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환기 종목, 정리매매, 대주가능 종목, 단기과열 종목, 뭐 이런 건 체크 안 해도 되고, 불성실일 공시기업이나 ETF, 스펙, ETN, 뭐 권리락, 배당락, 그보다 초저 유동성 종목. 유동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유동성이 좀 커야죠. 이상급등 종목, 공매도 가열 종목, 뭐 단기 가열 예고 종목, 경고 예고 종목, 뭐 이런 건 체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추천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일선, 21선 골든 크루스 수렴이죠. 그럼 여기서 검색에서 주가 이동이라고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가 이동 평균선 이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품목이 쭉 뜹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어, 주가 이동 평균 돌파는 당일에 이제 이동 평가를 하는 거고요. 여기 상세 이동 평균 돌파라고 있습니다. 상세 이동 평균 돌파. 이 조건이 뭐냐면 M봉 안에 21선, 51선 골든 크로스를 한 종목을 검색하라. 이런 이제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5봉 이내가 아닌 10봉 이내로 바꿉니다. 10봉 이내. 그러면 이 10봉 이내에 5일선, 21선 골든 크로스를 했던 종목들이 뜨는 겁니다. 그럼 당일 포함입니다. 이거는
당일에도 5일선, 20선,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검색을 해보면 320개의 종목이 떴지만, 그래서 등락률을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태평양 물산 상한가도 검색이 됐고요. 평화홀딩스라서 18%, 영풍 9%, 한원시스템에서 이렇게 주가 등락률을 순으로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엔벨로프를 보조지표를 활용했었죠. 엔벨로프의 보조지표에서 자, 저항선과 중심선과 지지선입니다. 그러면 이 세 선이 있는데 이 중심선이 바로 이동평균선의 어, 중심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20일이면 20일의 이동평균선이 중심선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60일이면 60일의 이동평균선 중심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21선을 타면서 5% 이상 주가 등락률을 보였던 조건을 복잡하게 어, 조건식으로 풀 필요 없이 하나 이제 엔벨로프에서 이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면 5% 이상 상승한 종목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동평균선의 중심선 21선에서 위로 5%, 아래로 5%거든요. 그럼 상한선으로 5%, 지지선으로 5%예요. 그러면 중심선 아래 5%, 중심선 위에 5%거든요. 그러면 이 저항선을 상향 돌파했다는 건 5% 상승을 보였던 종목을 검색하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엔벨로프의 조건, 영문으로 EM만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엔벨로프를 선택하시고 밑에 보시면 엔벨로프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가격 기준선 돌파. 자,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간을 20. 그러면 21선이죠. 그 다음에 퍼센트가 5%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종가가 상한선을 상향 돌파했다. 그러면 이 5% 위를 상향 돌파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뜻이 됩니까? 주가 등락률 5% 이상이 상승한 종목이 되는 거죠. 대신에 어떤 조건이 복잡한 조건이 이제 빠지게 되는데 뭐가 빠집니까? 가격 이동 평균선, 주가 이동 평균선에서 21선 위에 있는 종목을 따로 찾아낼 필요 없이 그렇죠? 이 상한선을 돌파했으니까 주가는 21선 위에서 5% 상승했다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주가 등락률 해서 5% 이상 상승한 종목 검색 혹은 주가 이동 평균선의 종가가 21선 위에 있는 종목 검색 이런 조건보다 단 한 가지 조건으로 세 가지의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죠. 5% 이상 상승과 21선 위에 주가가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이 보시면 가격 이동선 돌파인데 기간 25% 상향 돌파 추가 검색을 하면 자 94종목이 떴고 다 양봉의 종목이 떴습니다. 단 한 가지의 음봉이 없죠. 왜 그렇죠? 21선 위에서 5% 이상 상향 돌파를 하고 한 번 다 눌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상한가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태평양 물산 상한가, 기가레인 상한가, 잉크테크가 좀 추가됐네요. 잉크테크 17%, 스코넷 10%. 자,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엔벨로프 조건을 냈고요. 자, 이제 세 번째가 뭐였죠? 볼린저 밴드였죠? 자, 볼린저 밴드는 뭡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10봉 이내에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한번 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눌림받고 눌림목 상승이 나온다. 이 패턴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죠. 자, 태평양물산 볼까요? 태평양물산 이거는 이제 당일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하면서 상한가 나왔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기간에 볼까요? 자, 보시면 자, 볼린저 밴드 상단선 한번 터치하고 바로 이제 상승을 해버렸죠. 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잉크테크 볼까요? 자, 잉크테크도 금일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눌림목 한번 이제 지켜보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일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터치했네요. 자, 이 종목도 금일 처음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터치했습니다. 극동. 자,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터치하고 눌림 주고 재상승했죠. 화승 엔터프라이즈. 자, 볼린저 밴드 상단선 터치하고 눌림 받고 재반등했죠. 솔트룩스. 자, 여기 한번 터치해주고 눌림 주고 눌림목 상승. SNF 볼까요? 네, 터치하고 눌림 상승. 자, 그래서 여기 조건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선 터치를 한번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터치를 하고 눌림 주고 반등 나오는 종목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볼린저 밴드 BOLL 맞춰도 볼린저 밴드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밑에 하이겠죠? 자, 이 부분에서는 당일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선 돌파보다는 기간 내 기준선 돌파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뭐로 한다고요? 10봉 이내로 바꿉니다. 10봉 이내로 상한선 상향 돌파 추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도 그대로 뜨죠. 이 종목 중에서는 이들 종목 중에서는 여기 뭐 볼린저 밴드 상단선 터치하고 내려와서 눌림 받고 터치하고 보죠? 터치하고 눌림 주고 반등한 걸 볼 수 있죠? 이건 너무 급등했고요. 자, 뭐 이 부분에서는 이제 터치가 여기 났죠, 여기. 미세하게 이제 터치가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세하게 터치 났죠? 그러면 한번 터치 주고 눌림 주고 상승하는데 어떻게 돼요? 상한가가 나왔다. 잉크테크는 뭐 오늘 처음 터치한 거죠. 그러면 한번 눌러주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 터치했으니까 한번 눌러주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스네코도 보시면 오늘 처음 이제 터치를 했죠. 터치했고 약간의 눌림 주고 상승할 수도 있고 바로 상승할 수도 있고 이런 패턴입니다. ES 큐브 자 한번 터치를 한 건지 애매하긴 한데 그럼 오늘 처음 이제 터치했다고 보면 눌림 주고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이런 이제 조건이 됐죠. 자 이런 조건인데 어, 엔벨로프와 볼린저를 OR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B와 C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그리고 가로가 있죠. 그 다음에 OR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평화홀딩스가 여기 추가됐죠. 그리고 한번 마이너스 난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난 종목. 마이너스 난 종목들을 봐야지 이게 눌림목이 된지 아닌지 볼 수 있죠. 어, 2원 볼까요? 자, 2원은 볼린저 밴드 상단선 터치죠. 그쵸? 볼린저 밴드 상단선 터치. 그러나 좀 힘이 없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SBS 컨텐츠 허브. 자, 보시면 여기서 터치 나왔죠?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 나오고 눌림 주고 이게 이제 눌림이죠. 눌림. 이게 눌림.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건을 한번 만들어 봐서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을 좀 만들어 봤죠. 자, 오늘은 그러면 설명할 보조지표는 바로 이제 이격도입니다. 자, 이격도의 이제 설명을 저는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면 저는 이제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격도는 주가가 이동평균 값으로부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주가는 이동평균선으로부터 멀어지면 언젠가는 다시 이동평균선으로 되돌아오는 특성이 있는데 대체로 다음 같은 성향을 가집니다. 25일 이동평균의 경우 106% 이상이면 매도, 98%면 매수 시점, 75일 이동평균인 경우 110 이상이면 매도 시점, 98%면 매수 시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 나름대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격도 이제 보조지표를 보시면 백선의 기준선이 있어요. 자, 이 백선의 기준선인데 이 이동평균선 이격선이 백선을 돌파하거나 백선 이상에 있으면 뭐냐면 주가가 해당 이동평균선의 100% 주가가 어, 주가가 지금 올라탔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격도 20선이면 이격도 20선이 100선을 돌파하거나 100선 이상이 있다면 뭐냐면 주가가 21선을 100% 탄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61선 같은 경우는 어떻다? 61선이 100선을 돌파하거나 100선 이상이 있다는 거면 이동평균선이 100% 주가가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지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격의 상승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21선이 이격의 상승은 뭔게 이격의 상승 보면 21선에서 주가가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멀어진다는 건 뭡니까? 곧 주가 상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거죠. 자, 100선에서 이격이 멀어진다는 것보다 100선 위에서 이격이 멀어진다는 것보다 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상승한다는. 이게 바로 이격도의 의미입니다. 자, 이격도의 의미면 21선이 100선 위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격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가가 21선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21선에서 멀어진다는 건 이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이격이 벌어진다는 것보다 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반대가 있죠. 이격선이 100선에서 멀어지는데 하락하면서 멀어져요. 그럼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주가가 떨어지고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격도는 이 이동평균선의 에너지, 에너지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격도에 의해서 에너지 정도 알 수 있는데 이격도는 이상적인 배열은 60일, 20일입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을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급등이 나올 때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격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어떻다고요? 주가하고 이동평균선하고 멀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21선이 100선 위에서 강하게 상승한다고 하는 거는 100선과 이격이 계속 벌어진 거죠.
이격이 벌어진다는 건 뭡니까? 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이격선을 볼 때 어떤 관점을 봐야 되냐면 61선을 잘 봐야 됩니다. 61선. 자, 61선이 기준선 100선을 돌파한다. 그냥 무조건 매수입니다. 무조건. 60선이 기준선을 돌파한다. 무조건 매수예요. 자, 61선이 기준선을 돌파한다. 무조건 매수. 단 3%라도 100% 먹습니다. 자, 이격도 100선 위에서 반등. 100선 돌파. 무조건 먹습니다. 무조건. 이건 100% 먹어요. 돌파. 무조건 먹습니다. 돌파. 무조건 먹어요. 그냥 무조건 뭐, 이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먹는 거예요. 자, 이격도 100선 돌파. 그냥 무조건 먹습니다. 이격도 60선, 100선 돌파. 무조건 먹습니다. 그냥 사십니다. 그냥 100선 돌파. 그냥 사세요. 100선 돌파. 그냥 사세요. 그냥. 그렇죠? 100선 돌파. 그냥 사세요. 다른 종목보다 이건 100%입니다. 이건 100%예요. 60선 돌파. 그냥 사세요. 60선 돌파. 그냥 사세요. 60선에서 반등. 그냥 사세요. 100선 돌파. 그냥 사세요. 여기 볼까요? 100선 돌파. 그냥 사세요. 100선 돌파. 그냥 사십니다. 단 3%라도 100% 먹습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 단타를 하실 때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60선 돌파. 그냥 사세요. 60선 돌파.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단 3%라도 100% 먹습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이건. 아시겠죠? 이격도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60선이 100선 돌파. 그냥 사세요. 그냥. 그냥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진정한 눌림목. 자, 진정한 눌림목. 아까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보면서 눌림목을 예측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거는 진정한 눌림목. 자, 이격도의 이상적인 배열은 뭐다? 60선, 20선.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이게 이상적인 배열이에요. 그러면 이격도의 역배열 상태에서 이게 이상적인 배열이거든요. 역배열 상태에서 이렇게 눌리면 이게 오리지널 눌림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격도가 이상적인 배열 60일, 21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눌리면 오리지널 눌림목입니다. 이것도 무조건이에요. 이게 눌림목입니다. 이게 눌림목이에요. 이런 게 눌림목이 아니고 어떤 게 눌림목이냐? 진정한 오리지널 눌림목. 이건 잘 안 보이는데 오리지널 눌림목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죠. 자, 이상적인 배열 60선, 20선 눌렸죠? 눌렸어요, 안 눌렸어요? 반등 나오죠? 이건 그냥 이것도 무조건입니다. 이거 무조건. 여기 볼까요? 상승했죠? 눌렸죠? 이거거든요. 자, 눌림목 반등. 여기 볼까요? 눌렸죠? 반등 나왔죠? 이게 오리지널 눌림목. 여기 볼까요? 눌렸죠? 반등 나왔죠? 자, 여기가 유지되죠? 눌렸죠? 반등 나왔죠? 자, 이렇게 했다가 눌렸죠? 반등 나왔죠? 이게 바로 진정한 오리지널 눌림목. 자, 그러면 이제 조건 검색식을 만들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이제 길어지는데, 자, 이격도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이격도가 있죠. 자, 이격도에 들어가시면, 자, 기준값 돌파 있죠. 자, 기준값 돌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60선이 100선을 상향 돌파하는 거죠. 추가. 자, 여기 보세요. 상한가가 세 종목이 검출됐습니다. 태평양물산, 기가레인, 크리스탈 손재재, 이렇게 상한가가 세 종목 나왔네요. 대단하죠? 태평양물산. 자, 이격도 백선 돌파, 기가레인, 이격도 백선 돌파. 당일날 나왔습니다. 크리스탈 손재재, 이격도 백선 돌파. 나왔죠? 자, 잉크테크 백선 돌파. 나왔죠? 머큐리 백선 돌파. 나왔죠? 스넥, 스코넷 백선 돌파. 나왔죠? 백선 돌파. 나왔죠? 살짝 나왔네요. 한국경제TV 살짝 나왔죠? 오티시스 살짝 나왔죠? LG산업관광 살짝 나왔죠? 코플라 살짝 나왔고 S넷 살짝 나왔죠. 자, 그럼 21선도 100선 위에 있으면 좋겠죠? 자, 21선도 100선 위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 이제 기준값 범위가 있죠. 그리고 기준값 이상 이하가 있죠. 자, 보시면 여기서 뭘 하면 될까요? 기준값 이상 이하. 여기서 21선이 100선 위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20선이 100선 위에 있으면서 60선이 이제 뭐 돌파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생각해도 되죠. 자, 그보다는 어떤 게 좋다? 100선 이상 추가. 그러면 이제 종목이 더 줄겠죠. 50 종목으로 줄었네요. 자, 이 중에는 급등을 했다가 하락한 뭐 종목도 있을 테고 그럴 겁니다. 이제 지금. 자, 그러면 이 돌파가 아닌 자, 기준값 이상 이하로 하는데 100선 이상, 21선 100선 이상, 61선 100선 이상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기서 이제 강한 종목도 있고 다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종목도 있을 겁니다. 200세가 됐는데
이 마이너스 종목 중에서 뭐가 있다고요? 눌림목이 있다. 눌림목이죠. 눌림목이죠. 눌림이죠. 눌림이죠. 이건 뭐 눌림으로 봐야 되나요? 눌림이죠. 지금 뭐 백선 위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상적인 배열이죠.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 자, 그 보시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 터치 눌림 상승 나온 거죠. 자, 볼린저 밴드 상단선 터치 눌림 주고 상승. 그 다음에 이격도 백선 이상 눌림목이죠. 그죠? 슈스틸 뭐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강하진 않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격도까지 넣었는데 근데 거래량이 빠졌으면 안 되겠죠. 주가 이동해서 우리가 이제 거래량 뭐 이렇게 뭐 몇 주 이렇게 하지 말자고. 거래량의 패턴만 이해를 하자. 그럼 주가 이동 아니 거래량 이동 있죠. 거래량 이동. 거래량 이동 평균선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뭐만 보면 된다. 배열만 보면 된다. 배열. 정배열을 보자. 크거나 같거나.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종목이 좀 바뀐 것도 있는데 태평양 무슨 기가래 크리스탈 신소재 눌림목 이거 명확한 눌림목이잖아요. 그죠? 명확한 눌림목. 평화홀딩스 명확한 눌림목. 보이세요? 명확한 눌림목이잖아요. 잉크테크 뭐 이거는 이제 첫 상승이죠. 볼리저 밴드 돌파한 첫 상승. 명확한 눌림목. 완전한 명확한 눌림목이잖아요. 그죠? 효성 TNC 눌림목이죠. 터치받고 눌리고 명확한 눌림목. 명확한 눌림목. 영풍 명확한 눌림목. 기준봉 눌림목. 코세스 자 이게 하락이 나왔지만 이것도 하나의 눌림목이죠. 명확한 눌림목. 코세스 그렇죠? 자 기준봉 있고 지에논 에너지 롯데케미칼 명확한 눌림목. 상승하고 눌림 주고 상승하고 눌림 주고 상승하고 LG생활건강 자 명확한 눌림목. 소성차산제 눌림목이고 상승이죠. 요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조건적으로 됐죠. 상세 2평 돌파해서 5일선 21선 10봉 이내 엔벨러프 5% 이상 상승 볼린저 밴드 상한선 터치 한번 해주고 눌림 주는 걸 볼 수 있고 이격도 100 이상 20선 이상 60선 이상 그 다음에 거래량을 정배열 바꿔놨더니 이렇게 되더라. 네, 어떠셨나요? 자, 오늘은 또 이격도 보조지표를 추가를 해서 했더니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들이 검색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MVH코 같은 경우는 보세요. 터치하고 급상승하고 이 부분이 뭡니까? 이게 눌림목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눌림목이다. 그러면 이 조건 검색식이 어, 볼린저 밴드를 볼린저 밴드를
볼린저 배드를 이렇게 포함하고, 그죠? 볼린저 배드를 포함하고, 이격도를 포함하니까, 이 이격도 백선 위에서 눌림을 주는 거. 자, 이격도의 백선 위에서 눌림 주는 건 뭐다? 오리지널 눌림목이다. 이게 바로 오리지널 눌림목이에요. 백선 아래에서 눌림목 주는 건 오리지널 눌림목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